불구하고 소중한 시간인데요. 나교수 어학원 설명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학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명회를 통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 과정에 걸친 입시 정보와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위한 나교수 어학원의 교육 방향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경쟁이라는 면에서는 똑같습니다. 1등급이 4%였을 때나 10%였을 때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학생들이 잘 인지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 대학 입시에서 더 어려워진 측면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1등급이 너무 많으니까 4%일 때는 사실 4%만 딱 들면 그래도 그냥 상위권 한 5개 대학에 들어가는 게 확실한데 이제는 1등급 나와도 이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략을 잘 세워야 되고 특히 영어 학습과 관련해서는 로드맵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 전체적으로 3년, 4년 정도의 계획을 잘 세워서 그때 꼭 해야 될 과정이 있거든요. 그때 해야 될 과정을 놓치면 굉장히 애먹어요, 어렵고. 예를 들어 초등학교 6학년이 꼭 해야 될 것도 있어요.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 해야 될 것도 있고 시스템 자체가 이 부족한 공부를 따로 할 시간이 없습니다. 고등학교 가면 이따가 보시겠지만 그래서 사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서술형 쓰기는 해야 맞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차근차근 해야 할 수 있는 건데 중3 돼서 뭐 갑자기 하겠다 그래도 안 됩니다. 이런 로드맵을 좀 알고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중3 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께서는 지금 가장 신경 써야 될 것은 모의고사입니다. 모의고사. 중3들은 지금 바로 시작하지 않으면 중간에 들어가야 돼요. 중간에 들어가면 아무래도 놓치는 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 학부모님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서술형 쓰기 같은 거는 중1 때부터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시간이 물리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목고 간 학생들과 관련해서는 또 독서 활동을 미리미리 잘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말씀을 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잘 준비를 했고요. 오늘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혹시라도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메모하셨다가 학원에 한번 방문해 주세요. 제가 오늘 참여하신 학부모님들이 상담을 요청하시면 제가 직접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제로는 이제 등록관련 아이들 위주로 제가 상담을 해드렸는데 학원에 한번 구경을 하시고 오시면 반갑게 맞이해드리겠습니다. 내신의 변별력이 약해질 거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죠. 맞습니다. 약해질 것도 같아요. 그런데 그 약해지는 게 과연 변별력이 없을 것인가? 라고 하면 저는 그거에 대해서 좀 반대를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랬을 때 그거의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크게 이제 또 살펴볼 첫 번째 점은 인원수입니다. 학생 인원수. 그것 때문에 변별력이 없어질 거라는 주장은 좀 과하다. 그런 점이 하나이고요. 두 번째는 또 이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과연 선택 과목은 어떻게 해야 되고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고 그 과목 선택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를 근거로 해가지고 사실상 내신 변별력이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을 것이라는 말씀 드릴게요. 이게 보다시피 수치를 기억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수치를 이렇게 기억하지 마시고요. 쉽게 생각하면 18, 그러니까 10%가 1등급, 34% 저거 외우기 힘드시니까 저희가 보통 33.333이 수학적으로 3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1이 2등급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죠. 바뀌었는데 그래서 이제 많이들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기존에는 뭐 몇 점대인 점수가 지금 기준으로 하면 이렇게 바뀐다. 사실 그거는 예측치거든요. 그거는 실제로 학생이 그렇게 받을지 아닐지는 뒤에 제가 이제 보여드리면서 과목 선택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쉽지 않다. 저는 줄세우기에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이 상대평가 속성이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고교학점제가 이루어진 가장 이론적인 배경은 학령 인구 감소예요. 사실은 많이들 알고 계시죠. 지금 현재 증상 친구들이 지금 11학생이고요. 초등학교 4학년 친구들 16년생까지가 45만에 들어가는 일차 강남교 보통 이제 그 분류 학년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17년생부터는 저희가 이제 그 한 30에서 한 40% 정도가 더 감소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랑 맞물려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가 이제 보여드릴 수 있는 성적표가 몇 개 없어가지고 이걸 가져왔는데 이 친구들은 이제 서울여고 친구들이고 280명 보시면은 280
280명 정도 때 문화 수학 수업을 다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하는 과목입니다. 그걸 보시면은 280명에서 문이과로 나눠집니다. 그러면은 문이과로 나눴을 때 지금 가장 많이들 좋아하는 게 뭐 메디컬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명 다 하죠. 거의 한 120입니다. 그러면은 문과 120, 이과 160이죠. 근데 그 네 과목이 있어요. 과목에는 그 과학 같은 경우는 물리, 화학, 생명, 지구가 있는데 보시면 물리 선택한 사람이 57명이죠. 그러면 지금 이게 기존 중등제도에서는 2명이었어요. 1등급이.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도 1등급이 안 나오는 경우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화학 또 많이 하는데 그래봐야 105명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지구과학도 보시면은 98명이죠. 그래서 이런 인원수 때문에 기본적으로 1등급 받는 게 중등제에서 엄청 어렵고 이게 만약에 현행 5등급제로 바뀐다 하더라도 1등급은 5명, 그 다음에 계산하기 좋게 그냥 20명으로 보면은 2등급은 3분의 1이라고 했잖아요. 20명 내외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변별력이 없을 것이다라는 거는 생각보다 약해졌다는 말에는 동의할 수 있어요. 당연히 늘어났으니까. 그러나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인구 감소와 연결시키고 실제로 지금 올해 들어간 1학년 친구들은 280명이 아니라 240명입니다. 점점 줄어들고 뒤에서 인원수를 보여드릴 텐데 이런 이유 때문에, 첫 번째 이유 때문에 내신 변별력이 약해진 거는 그럴 수 있으나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학생들은 정말 앞에 있는 그런 단기적인 목표만 보고 달려봅니다. 단적으로는 숙제, 오늘 갈 학원의 영어 숙제, 내일 수학 학원이면 내일 수학 숙제, 이런 식으로 단기적으로만 공부를 하는데 지금 이제 학생의 이제 학년이 몇 학년이든지 간에 가장 최종 목표, 고등부에 가서 내신과 수능을 잘할 수 있는 이 목표까지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미리 알고 계신다면은 훨씬 학생들이 더 마음 먹고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동기부여가 가장 중요하니까요. 우선 초등부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학원은 초등부부터 예비 고1까지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커리큘럼이 다 만들어져 있는데요. 연계된 커리큘럼입니다. 초등부는 가장 핵심 주안점이 흥미 기반 노출이에요. 영어 노출. 이게 참 저희 뭐 대한민국 교육이 정말 힘들고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도 마지막이에요. 이 초등학생에서 중학교 1학년 요 정도까지가 흥미 기반 영어를 노출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때 가장 좋은 것이 영어 회화 수업, 그리고 신문, 영자 신문, 영어 독후감 뭐 이런 과제들이고요. 그 다음에 중등부로 넘어오게 되면은 이제 사실상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는 첫 이제 학년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문법, 그리고 영어 기본기 이런 것들을 가지는 것을 중점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 능력,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면 고등학생을 가르쳐 보면요, 이 고등학생들이 뭐 어디 뭐 영어 유치원을 나갔다거나 유학을 갔다 왔다거나 그런 것들은 정말 아무런 스펙이 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은 애들을 가르치다가 이 남학생은 한 뭐 내신 점수 한 80점 중후반 나오는 그냥 그 정도 학생이었는데 단어를 내가 읽는데 너무 발음이 유창한 거예요. 완전 네이티브처럼. 그때 제가 처음 한 거예요. 아, 너 어디 살다 왔구나? 그 전에 몰랐어요. 왜냐? 그냥 다른 애들이랑 차이가 없었거든요. 문법이라든지 독해 능력이라든지. 이때 이제 차이점을 가져오는 건요, 영어 실력은 비슷합니다. 고등학교 때쯤 되면은 뭐 외고를 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일반고나 자사고 학생들이라고 했을 때 비슷한 영어 실력에서 얼마나 오래 책상에 앉아있냐, 그리고 얼마나 혼자서 알아서 공부를 하는가, 그거에 따라서 사실 점수가 많이 갈리는 거여서 저희는 중학교 때부터 그 습관을 잘 잡아주는 걸 목표로 하고, 자세한 건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예비고일부터가 이제 정말 시작이죠. 그래서 모의고사 수업, 그리고 예비 이대부고, 예비 서울여고 이런 식으로 미리 진학하는 고등학교에 대해서 배워보는 그런 수업도 개설되어 있고요. 고등부로 넘어가게 되면은 학교별 저희는 이제 개설이 되어 있고, 그리고 방학 기간 동안에는 내신 때는 못하는 그런 정시 대비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등부에서 제가 지금 놓치고 넘어간 부분이, 저희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프로그램이 있는데 전 사정관이셨던 박인건 선생님이 진행을 하시는 특목고 자사고 면접 자소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아까 처음에 이제 저희 영상 틀어놓은 걸 보셨을 텐데요. 저는 이걸 그냥 참관하는 입장이었어요. 그 촬영을 제가 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으면 정말 이걸 보내고 싶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 학생들이 정말 중요한 그런 이슈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그리고 연습하고 카메라
카메라 앞에서 얘기해보고 이런 과정들이 정말 도움이 되는 과정이어서 관심 있으신 학부모님들은 꼭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은 동일한 차트를 저희가 각 학교별로 세 분의 선생님들께서 배정이 되셔가지고 동일한 차트를 쓰신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서 이 학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비교하면서 더 중등부 학생들 같은 경우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하다 그랬을 때 해결이 안 되면 굉장히 답답해합니다. 굉장히 좀 이렇게 표면에서 바로 드러나는 아주 사춘기적인 학생들이 중등부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효율적으로 케어할 수 있다는 점, 학교가 아무리 다양해도 그런 부분에서 좀 좋은 프로그램이고 어떤 학원들은 내시만 하는 학원들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워낙 그 정규 수업 커리큘럼이 아까 설명드렸듯이 탄탄하기 때문에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내신 시험 범위만 학교 시험 범위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총 저희는 4주 동안도 충분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평소 실력이 갖춰진 상태에서 영어를 공부할 수 있는, 오랫동안 앉아 있을 수 있는 지구력, 그리고 영어에 공부할 수 있는 힘, 이런 게 생긴 상태에서 내신 그냥 들어가는 거 틀리거든요. 뭐 특별하게 달라지는 게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4주 동안 지금 자료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첫 주차부터 그다음 우리가 넷째 주까지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을 집에서 한번 리바이브 해주시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내신 준비 기간이 이게 뭐냐면은 저희가 미리 교무팀에서도 마찬가지시고 저희 강사분들께서 다 시험 기간이 이제 다가왔다. 자, 본문, 대화문, 암기, 워크북을 준비해 주겠다. 열심히 외우자. 이러면서 이제 사전 공지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시행착오로 학생들이 혼란스러워하거나 그런 부분도 없다는 점. 그런 부분도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점수가 당연히 보장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매 학기마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통틀어가지고 한번 통계 자료를 내봤더니 100점자가 무려 한 학기에 100명 이상이 나온다는 점이죠. 이게 아무리 시험이 어렵든 쉽든 특히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중등부 시험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어렵지는 않은데 학교 선생님들이 고등부 시험하고 좀 틀린 점이 자꾸 막 함정을 넣으려고 하세요.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검토를 안 하고 중등부 학생들, 사춘기 학생들이 시험을 봤을 때 17점 하면 웁니다. 왜 우냐? 알고 있었는데. 잘못 봤다. 맨날 와가지고 잘못 봤다. 96점. 이런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그런 현상을 막아주는 저희 학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건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100점 보장이 매 학기에 무려 100명 이상이 나옵니다. 저희 선생님들부터가 3개년도 기출을 다 학교별로 맡으신 선생님들은 무조건 기출을 분석하십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게 기출을 어떻게 분석하냐면요. 또 말씀을 드리지만 일단은 그대로 가는 유형이 뭐가 있냐. 아주 어렵지 않고 쉽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잠깐 중간고사에서 기말고사 아니면 그 연도가 넘어갔을 때 달라진 점이 약간 보인다. 그런 것까지 저희가 캐치를 해서 준비를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내용이 쉽다고 해서 방심하지 않는다. 철저히 4주 동안에 공부할 수 있는 역량을 저희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좀 믿음을 보여주면 학생들도 잘 따라오게 되거든요. 그게 첫 번째도 기출, 두 번째도 기출이었어요. 나교서학원의 고등 내신은 고등학교 3월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중학교 3학년부터 시작합니다. 일단 중3부터 고등 내신을 준비시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고등 내신을 왜 중학교 때부터 준비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혹시 여기 지금 참석하신 학부모님들 자녀분들이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또 질문을 다르게 해볼게요. 영어 성적을 A를 받아오나요? 아마 대부분 A를 받을 거예요. 근데 저희 때와 A는 다릅니다. 제가 설명회를 가서 들어보면요. 중학교 이 내신 시스템 안에서 영어 성적 A를 받는 친구들이 대한민국 70%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이가 영어 A를 받는다는 건 그냥 대한민국 상위 70%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는 진짜 A여서 A를 받는 친구도 있고 아니 A, B, C, D인데 아직 분별력이 없어서 A를 받는 친구도 있겠죠. 그래서 그걸 중학교 3학년부터 대비를 시키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바로 뭐냐? 고등 내신 특화 프로그램입니다. 고등 내신 특화 프로그램 안에서는요, 달라지는 시험 유형을 미리 좀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중등 내신과 고등 내신이 굉장히 유형이 다르거든요. 일단 첫 번째, 어휘 유형만 좀 살펴보시면
중학교에서는 그냥 교과서 안에 있는 단어만 열심히 외워주면 돼요. 근데 고등학교로 넘어가면요, 학교마다 다르지만 단어장이 추가되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러면 매번 시험마다, 매 학기 아닙니다. 매번 시험마다요, 300개에서 400개 단어 플러스 문장까지 모두 암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몇 개월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어법 유형 좀 살펴보실까요? 중학교는요, 타겟 갈머가 있어요. 이 타겟 갈머가 있다는 게 뭐냐면, 이번에 투부정사 배울 거야, 공명사 배울 거야, 과거 시제 배울 거야. 그러면 우리 중학교 친구들은 투부정사, 동명사 이거 지금 보기에 나오는 둘 중에 하나가 답이야. 고르면 돼. 그죠? 근데 고등학교로 넘어갈게요. 지금 저기 지문에 나와 있는 모든, 지문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어법이 시험본입니다. 그러니까 저 지문이 근데 하나 있어요. 하나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문법 전 영역이 시험범위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갑자기 두세 달 안에. 그리고요, 수능형 변형 문제가 출제됩니다. 이게 굉장히 공포스러운 건데 아직 아무도 거의 모르실 거예요. 왜냐면 우리 때와 많이 다르니까. 중학교 때는요, 뭐 기껏해야 학교 프린트 나눠줍니다. 그래서 변형 문제 낼 거면 여기도 조금 한번 봐봐. 아니면 거의 시험 문제를 알려주시죠. 근데 고등학교 때는 어떤 식이냐면, 자, 우리 중간고사 본다. 근데 우리 이번 3월 모의고사 봤던 거 있지. 그거 공부해와. 시험에 낼 거야. 수업은 안 해주십니다. 그러면 유형을 그대로 내시냐? 아닙니다. 유형도 완전히 바뀌어요. 어떻게? 우리 학교 스타일대로 각 학교마다 다릅니다. 그럼 그걸 아이들이 시험의 3분의 2에 포함되는 그 모의고사를요, 혼자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학교 스타일에 맞게 번역해서 볼 수 있는 시간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막막하겠죠. 그래서 중3부터 고등 내신을 준비시키는 고등 내신 특화 프로그램을 저희 학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등, 이 수업 꼭 들어야 되냐? 네,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좀 빨간색으로 표시된 친구들 누구 계시나요? 저희 학원에 재학하다가 고등학교로 간 친구들이에요. 근데 그 친구들 중에서 내신 1, 2등급을 받은 친구들이에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친구들이 고등 내신 특화 프로그램을 들었고요. 이 친구들의 79%가 1, 2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미리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 내신을 준비해 오면 그 정신없는 3월 아이들이 밖에 환경, 그 다음에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친구들에 적응하느라 정신없을 때 우리 친구들은 시험을 미리 준비하고 다른 스타트 라인에서 대비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특목고라고 하는 돈이 바로 도전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안이하게 가서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준비해온 학기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뭐냐면 신경을 갖추고 있단 말이죠. 그 안에서 자기가 이겨내려고 했을 때는 어마어마한 자기 노력도 있어야 되고 또 좌절감도 높아야 됩니다. 내가 이제 중학교 때는 곧장 했었는데 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와보면 와 이게 또 있는 거야? 내가 너무 좁은 세상에 있었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거기서 도전의식을 가지면 괜찮은데 일반생들은 또 거기서 좌절 그 자체로 부러진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꼭 한번 드리면 이게 오늘의 어떤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부모들이 약해지시는 것 같은 분이 들어서요. 아이들이 힘들다라고 얘기하면 그래? 그럼 뭐하러 도전하니? 아니 또 그냥 편안한데 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힘든 거 하지 마. 근데 세상 살기 살아보셨지만 너무 힘들잖아요. 그 아이 때부터 힘든 건 피하라고 가르치면 정말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는 그것을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 제목을 이렇게 붙여놨는데 특목고는 아이들을 나름대로 좀 강인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이겨내면 그만큼 또 다른 힘이 생긴다. 이렇게. 이런 게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는데 일본어 국제부 지원에 모르신 분들도 아직 계시는 것 같아요. 학생들도 와서 얘기할 때마다 질문에 우리가 좀 조금 어긋날 때가 있는데 일단은 일본부터 말씀드리면 일본은 영어 성경만 본다는 거죠. 영어 성경만 보지 다른 성경 안 봅니다. 일본은 영어 성경만 봅니다. 근데 선생님 그거하고 사회나 역사는 어떻게 해요? 그거는 1.5배수가 넘었을 때 1.5배수가 넘었을 때 바로 아이들 1.5배수를 뽑기 위한 하나의 작업인 거지 성적이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성적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영어 성경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일정 회수가 넘었을 때는 어디까지 가냐면 출석 점수까지 갑니다. 근데 이 친구가 바로 이인정 결석에만 들어가요. 그러면 면접 대상자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럴 일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회나 부고에서 끼를 맞았더라도 그 경쟁률이 일정 회수 안 넘었으면 면접 대상자는 되는 거고, 그거는 점수에 다른 것들을 들어가지 않는다는 걸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여러 가지 도움이 좀 되셨나요? 네, 저희가 도와드릴 부분이 있으면 항상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한 번 더 연락 주시면 상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